자, 오늘 국내 시장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새벽에 따끈따끈한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서 글로벌 시장 초미의 관심사죠. 엔비디아 실적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행히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은 440억 6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96센트로 각각 모두 다 시장의 눈높이보다 높은 성적을 거둔 건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 센터 매출은 391억 달러로 73% 정도 성장을 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였던 393억 달러에는 소폭 못 미치는 결과를 거뒀고 고대하던 앞으로의 가이던스죠. 2분기 매출이 약 4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밝혔지만 역시나 컨센서스는 458억 달러였기 때문에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H20 수출 제한을 고려해서 80억 달러 매출 손실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전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젠슨 황 CEO, 각국이 AI를 전기랑 인터넷처럼 필수적인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수요는 믿을 수 없이 강하다라면서 AI 컴퓨팅 수요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자신감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려했었던 블랙웰 생산 지연 이슈도 일축했는데요. 젠슨 황 CEO는 블랙웰 생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면서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웰 마진율 개선은 지속될 것이다 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자, 한편 걱정했던 수출 규제 건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워딩은 아니지만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코멘트는 내놨습니다. 자, 젠슨 황 CEO, TSMC가 엔비디아 칩 제조를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우리 목표는 미국에서 1년 내에 슈퍼컴퓨터를 제조하는 것이다 라고 밝힌 건데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앞으로 가이던스나 데이터 센터 매출만 보면 마냥 해피할 일은 아니지만 젠슨 황 CEO의 이런 발언 덕분인지 주가는 시간외에서 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 향방 그리고 그 방향성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볼까요? 자, 엔비디아 덕분에 기쁜 와중에 미국 상무부는 그 뒤에서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출 규제건인데요. 자,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칩 설계에 필수적인 전자 설계 자동화, 즉 EDA 소프트웨어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EDA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첨단 칩을 개발할 때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 설계 핵심 도구인데요. 바로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 등을 인용해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지난 23일자로 미국과 독일의 주요 EDA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중국 고객에 대한 제품 출하를 중단하라고 서한을 보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해당 기업들은 미국의 시놉시스, 독일의 지멘스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상무부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중국으로의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라고는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업계에선 사실상 이러한 조치가 중국 내 사업 금지를 의미한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시놉시스의 경우에는 매출의 한 16%가량을 중국에서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식에 오늘 정규장에서 시놉시스가 무려 10%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자, 반도체 안에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그 주가 흐름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대응이 보다 세밀하게 필요한 듯 보이는데요. 전략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FMC로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오늘 FMC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미 연준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게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걸로 재차 확인됐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공개된 5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요. 위원들은 최근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됐고
이에 따라서 향후 금리 조정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현재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고 통화 정책이 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 전망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데 동의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 정책 변화의 경제적인 효과가 더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데 의견이 합치된 건데요. 다만 관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할 리스크는 있다, 커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리스크를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 정책적인 변화에 따른 영향이 확실히 나타날 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자, 연준의 신중한 스탠스에 큰 변함은 없어 보입니다. 앞서 미국장에서도 좀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던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FOMC 의사록에 대한 실망감보다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전략 세워보시죠. 늘 바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 다 오늘 그 갑옷 입고 오셨죠? 너무 정신이 없네요. 예, 너무 목요일은 부럽네요. 늘 바쁩니다. 우리 이지은 대표님 항상 고생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이 바쁜 가운데서 오늘장 어디에 가장 무게추를 많이 싣고 계신지 오늘장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금통위가 있었네요. 또 금통위 금리 인하 여부. 미국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네. 우리 시장을 좀 잊고 있었는데요. 자, 매니저님, 네. 금통위 금리 인하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아, 밤새도록 저희가 이제 맨날 아침에 사실은 이제 한 저녁 10시쯤에 답변서를 냈는데 맨날 아침에 이렇게 와서 방송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그죠? 미국 증시에 너무 많은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국내 증시를 좀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금통위가 진행이 됩니다. 금통위는 올해 2월 달에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1.5% 정도 예상을 했는데 금통위에서 계속 낮추고 있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계 애널리스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증권사에서도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한 1.5%를 제시했던 성장률이 0.8%까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금통위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진을 조금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 부진을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슈 때문에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 성장치가 1% 이하로 떨어진 건 금년에 처음 봤거든요. 근데 조금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이 나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번 달이나 다음 달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조금 한국은행이나 또는 금융 당국에서 돈을 좀 여유 있게 좀 풀어서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돈매 경우가 일어나지 않게 돈이 잘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와서 시장의 기대감을 갖고 있던 찰나에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 또 격포제로 시장이 굉장히 화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같이 금리 인하 할 것이다에 좀 무게를 두세요.
네, 할 것이다라고 무게를 두고 있고요. 어떤 시각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네. 다다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번에 B컷을 단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미뤄졌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다 보니 그 안에서 지금 B컷을 단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번에는 사실상 크게 이변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내수 관련돼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 물론 건설주들은 이제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또 달고서 굉장히 시세가 강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의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또 조기 대선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시그널들이 추경과 뭐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들이 왔을 때 결국에는 내수주들이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장에서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금통위에서 큰 이변 없이 금리 인하 단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내수주 위주로의 흐름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크게 무리는 없이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잡힐지 저도 막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이 부분들 어쨌든 체크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 어떤 이야기 나올지에 대한 여부들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주도주는 조선과 원전이다라는 말씀들 분석들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번에 금통위에 또 엔비디아까지 더해지면 오늘장만큼 좀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내수주 코멘트 주셨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리 초미의 관심사죠. 엔비디아 실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번 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매출과 EPS 상으로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좀 할 말이 있긴 한데요. 매니저님 이번 실적에서 어떤 포인트 중요하게 보셨는지 먼저 듣고 갈게요. 저는 우선 이제 실적이 작년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던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우선 이제 좀 깜짝 놀랐던 게 중국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AI 관련된 메모리 반도체를 규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래서 25억 달러어치가 매출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막에 나오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히려 매출 성장이 많이 일어났죠. 특히 전체 매출 규모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69% 올라갔고 왜 이렇게 69%까지 많이 올라가는 매출이 나왔나 하고 뜯어보니까 지금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 관한 매출이 작년 대비 무려 73%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조금 약간 깜짝 놀랐던 이슈이긴 합니다. 근데 장중에는 원래 출발은 136달러 이상 올라가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어제 저녁에 이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나 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파지 마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뚝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끝났는데 장 종료 이후에 이제 긍정적인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지금 한 5%, 4%에서 5%가량 애프터마켓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방금 전에 젠슨 항이 컨퍼런스 콜에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엄청나게 까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슈를 부각시켜가지고 이게 반도체나 또는 산업에 안 좋게 나오냐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너무 정치적인 이슈에 영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강하게 엔비디아가 올라올 것 같은데 너무 정치적인 색 띄지 마시고 계속 갔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분석해 놨던 리포터들을 한 3가지 정도를 봤는데 작년에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반도체에 겨울이 왔다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얼마 전에는 리포트를 바꿨어요. 그래서 목표 타겟 프라이스를 160달러까지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에 대한 거는 이미 다 충분히 다른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국가에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조금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마음이 가는 것은 에드부시가 나온 리포트였습니다. 에드부시가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중국에서 25억 달러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날 거를 트럼프 정부가 금지를 시키면서 그게 수출을 못하게 됐는데 얼마 전이죠. 중동 국가를 방문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 AI 관련된 고성능 칩을 대규모로 수출을 했는데 그게 더 수출 규모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중국에서 찍히는 것보다 사실 중국이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10%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우려됐던 거를 중동 지역이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고 특히 이제 AWS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 리포트보다는 조금 높은 타겟 프라이스를 잡았습니다. 175달러를 잡았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젠슨 CEO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요. 자, 젠슨 CEO, 트럼프 대통령 계획과 비전이 있어서 신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까지 중국 수출용 칩은 준비된 게 없다라고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가이던스에는 어떻게 H20 수출에 따른 손실을 반영을 했다라고 코멘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엔비디아 젠슨 CEO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 큰 그림은 우리는 미국에서 중심을 두고 여기서 집을 지어서 앞으로 좀 트럼프 대통령과 잘 해보겠다라는 발언인 것 같은데 이거 시장이 기대하던 바람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강세를 보일까요? 좀 의외의 행보를 네. 보이고 있는 것 같기는 네. 해요. 그 전까지는 중국 시장을 놓치고 갈 수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피력을 했고 중국의 맞춤형 칩을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던 그렇죠. 부분이라서 네. 이건 좀 의외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은 건 앞에서 거의 다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마진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실적 발표 때 마진율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마진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2월 달에 이야기했던 마진율 전망을 71.5에서 72.5%까지 제시를 하면서 2월 달보다는 우리가 마진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시장은 그동안 과연 마진율 어떻게 될 것인가도 좀 눈여겨보는 하나의 포인트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던져준 것 같고요. AI 관련된 수요는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이다. 여전히 그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고 블랙일, 그러니까 호퍼에서 블랙일로 잘 넘어가고 있고 지금 블랙일 같은 경우에 본격 생산에 돌입을 그렇죠. 했다라는 이야기. 네. 또 기다렸던 부분이 블랙일 울트라를 어떻게 로드맵 제시해 주느냐에 대한 여부였는데 2026년부터 출하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기다렸던 메시지 몇 가지를 좀 잘 던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를 좀 상승으로 끌어당겼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젠슨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관계라든지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좀 스탠스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돼서는 지금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TSMC와 함께 이제 앞으로 슈퍼컴퓨팅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다. 슈퍼컴퓨터를 미국에서 아예 완제품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끌어당기려는 좀 단합된 모습이 나오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만에서 무언가 생산 공장을 네. 만들어서 여기서 중국 수출 규제에 따른 어떤 우회 통로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전혀 방향성이 다르게 일단은 너무 강적이라 그런지 마주하지 말고 좀 품어보자라는 스탠스로 좀 유화적인 행동을 취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블랙일 지연이 안 되고 내년부터 생산이 된다면 지금 2분기까지 가이던스는 좀 아쉬울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중국 수출 규제를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고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의 시장이 조금 더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찌됐건 시가와 대수치 분위기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주도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제 또 마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 기대감을 미리
받아서 좀 상승했다라는 기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어제 좀 급등했다는 차익이 나올까요? 아니면 이거 받고 더블로 더 갈까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이야. 듭니다. 우선 이제 2분기 실적이 의외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컴퓨텍스 대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컴퓨텍스에서 젠스랑 CEO가 SK하이닉스의 부스에 와서 젠스랑이 SK하이닉스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인을 사인했죠. 또 했었죠. 예. 그게 속보로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야 이거 이런 뉴스를 속보로 야, 띄고 다녀서 진짜 제가 유명한 사람.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젠스랑이 상당히 SK하이닉스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SK하이닉스 실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HBM4까지 이제 계속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HBM4도 어김없이 SK하이닉스의 그 반도체가 납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프로세스상이나 전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도 EU에도 반도체 왔다 갔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6월까지 미국이 이제 6월부터 관세 부과했던 거를 한시적으로 7월로 유예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아직 상당히 살아있는 상태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삼성이 또 3.7% 급등이 나왔죠. 네. 장중에는 거의 5%까지 가까이 깜짝 급등을 했는데 놀랐어요. 그동안에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로 일관했던 포지션에서 어제 기관 같은 경우는 473만 주, 외국인 같은 경우는 257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 포지션이 지금 바뀐 이유가 아마 대선 이후의 장세를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럴 수 듭니다. 있죠. 그래서 대선이 지금 우리 거래일로 따지면요. 오늘, 내일, 그리고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날짜로는 한 6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거래일로는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애프터 대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슈팅이 나와가지고 신고가는 내지를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지점 고점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비중을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요. 네. 지금 반도체 외에도 강한 섹터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셔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처럼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주인 만큼 많은 분들 기다리셨던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아랫단으로 좀 내려가 볼까요? HBM 장비 라인에 대한 시장의 환호, 그 기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 일단 SK 하이닉스가 어느 네. 정도 당겨주느냐에 따라서 아하. 같이 좀 환호가 나오진 않을까 생각을 근데 요즘에는 하는데요. SK 하이닉스랑 HBM 장비단이 좀 다르게 가던데. 좀 약하기는 예. 해요. 사실 요즘에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그 수급이 이어지기에는 제한된 수급 안에서 어쨌든 시장은 상승이 나오거나 하지만 지금 반도체가 좋다라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방산, 조선 워낙 강한 섹터가 계속해서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 이게 반도체 좋다라고 했을 때 투톱까지 수급은 갈 수는 있지만 소부장 기업들까지 강한 수급이 이어가기에는 우리나라 유동성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 자체가 약간은 분산되는 부분에서 좀 수급이 강하게 이어지기에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중요한 체크 포인트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저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시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분화해서 가져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소부장 기업들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퍼포먼스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실적을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여서 이쪽으로의 수급이 좀 더 강하게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기대했던 것만큼의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수급이 요즘에 정말 빠르게 순환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2차 전지가 올라오다 보니 그동안 시세를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또 밀리는 그 굉장히 빠르게 또 밀리는 모습들이 보여진 만큼 수급의 변화가 빠른 만큼 또 소부장 기업들 반대로 생각하면 또 생각보다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봤을 때는 저는 반도체는 지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 안에서 이제 뭘 봐야 될까라는 선택지로 다음 넘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젠슨항 CEO가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언급을 잠깐 내놓긴 했어요. 이 컨퍼런스 콜 지금 진행 중인 가운데 비바텍에서 양자 컴퓨팅 기조 연설을 할 것이다라는 것.
뭐 그렇게 보면은 양자 컴퓨팅도 한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유리기판 최근에 또 한번 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밖의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코멘트 짧게 들어볼게요. 우선 이제 실적이 항상 보면은 좀 긍정적이 나와도 문제는 뭐냐면 슈팅이 나와야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실적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또 대표하는 그 양자 컴퓨터, 미국에 상장된 양자 컴퓨터가 아이온큐인데 아이온큐가 한 2, 3일 전에 막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아이온큐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좀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좀 나오긴 합니다. 수치가 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만 매출이 꾸준히 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뭐 현대차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나 글로벌 굴지의 대기업들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수치로도 그러면 보통 이제 젠슨항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작년하고 올 초에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거에서 바뀌었습니다. 젠슨항의 시각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뭐 앞으로 이걸 상용화하려면 뭐 한 20, 30년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시각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바이오의 신약을 예측을 하든지 또는 여러 가지 수치 데이터나 보안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안 업종이나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온큐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양자 컴퓨팅은 한 10년, 20년 뒤가 아니라 바로 현실로 지금 다가온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아이온큐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다가 한 달, 두 달 조정하면서 많이 물리신 것 같은데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내가 아니라 그렇죠. 아이온큐 아이온큐죠. 쪽으로 보자라는 팁을 얻어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새벽에 나온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반도체주 향방 총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서는 조금 수출 규제를 풀어주는 듯 보이는 미국 행정부였는데 갑자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수출 제한을 준비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새벽에 이런 보도를 내놓은 건데요. 보니까 칩 설계 필수적인 전자 설계 자동화죠. 즉 EDA 소프트웨어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상무부가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우리가 반도체 하드웨어 한창 가다가 소프트웨어로 이제 좀 갈아타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오늘 분위기 봤을 때 소프트웨어 관련주 미장에서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도 보기보다도 시장에서는 어쨌든 미장에서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오늘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는 거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중국에서 첨단, 그러니까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 개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의 그 일환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젠슨항 CEO가 오늘 또 스탠스를 바꾸는 바람에 네. 저도 약간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런 옥죄는 현상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이거는 향후 우리 뭐 반도체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직면한 이 표면적인 뉴스가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에서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라도 우리나라 종목들 영향받을 수 있는 것은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냐 시놉시스냐 그 싸움이거든요. 둘 다 중국향 매출이 20% 가까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엔비디아는 구제를 해주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엔비디아 젠슨항 CEO도 알겠다라고 좀 화답을 하는 격이 있어서 시놉시스도 앞으로 엔비디아처럼 흘러갈 것인지 소프트웨어 쪽을 좀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새벽에 FOMC 의사록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5월 달 그 FOMC 결과랑 뭐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어제 우리 조서희 매니저님께서 또 FOMC 의사로 주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실업이나 놓고 이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에 대한 영향력을 조금 이제 비중 있게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뭐 관세가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하고 있던 게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나오니까 사실 관세 전쟁이 되면은 가장 부담을 느끼는 거는 미국의 국민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에서 정말 싸게 들어왔던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필수 소비재죠, 그죠?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이 들어오는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거의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관세 정책을 하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돈을 갖고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이제 미국의 뭐 지금 36경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메우겠다는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눈앞에 떨어진 겁니다.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에 수입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갑자기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향후 지금 밑에도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FOMC 의원들이 속해 있던 많은 분들이 미국의 향후 몇 달 동안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늘어날수록 위험이 되는 게 뭐냐면 실업률까지 동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 때문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7월 달로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금리 인하 속도는 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업률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 사실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조치를 빨리 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고 사실 미국이 지금 돈 풀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해야만이 아마 이것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관세를 빨리 뭐 중국과 협상해서 낮추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거를 빨리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든가 정책을 빨리 써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융당국에 들어있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정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행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가 걱정이 되는데 아마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 빨리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새벽에 나온 이슈들 다 정리를 마쳤고요. 이제 섹터 점검하면서 오늘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분 어떤 섹터 점검을 필요로 하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제 핫했던 2차 전지 그리고 건설 나왔는데요. 자, 2차 전지는 바닥이다 얘기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좀 아니다라는 입장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는 입장이고요. 사실 이제 건설 쪽을 하고 싶었는데 네. 저희 여태까지 이제 뭐 조방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방원 그렇죠. 제가 믿는 거. 근데 네. 요즘 또 나온 게 있어요. 어떤 금으로 만든 건전지. 금건전지요? 금건전지. 쓸 수 들어보셨어요? 있겠습니까? 이게 왜냐면 예. 요즘 이제 핫한 게 예. 요즘 이제 우리 넥스 트레이드 하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트레이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금융 쪽, 특히 이제 증권 쪽이 미래에셋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신영증권부터 안타까운 게 지금 그 키움증권이 좀 안 가고 있는데 증권사들 여러분 검색해보세요. 차트가 완전히 지금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거기다가 건전지의 건은 뭐냐면 건설. 아. 현대건설은 제가 벌써 2월 달부터 추천드렸는데 벌써 어제 150%, 넥스 트레이더에서는 210%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는 뭡니까? 지는 지. 지주사. 아. 한화, 두산 2월 달부터 추천드렸거든요. 거기다 네. 어제 효상 말씀드렸고 어제 또 HD 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또 이따가 추천 좀 보시면 지주사입니다. 예. 지주사가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쪽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2차 전지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쉽다 2차 전지. 자, 예. 아쉽습니다. 2차 전지는 어저께 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매물대가 많아요. 너무 매물대가 많고 긍정적인 이슈는 딱 한 개. 32년까지 AMPC가 진행이 될 거를 1년 당겨졌죠. 2031년으로 당겨져서 그나마 아직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 갖고 이제 그 IRA죠. IRA 관련해 가지고 원래 세액공제가 한 대당 7,500달러 정도가 2032년 말까지 진행될 거로 했는데 그게 내년 말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악재, 사실 이제 2차 전지 악재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전기차 수요에 악영향이 올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에서도 중국산 배터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 거를 많이 썼다가 중국산 LFP를 했는데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LFP의 중국산의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한 74%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3월 말 기준으로는 전기차 글로벌 시장에서는 54%고요. 유럽에서는 14%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럽 시장의 LFP가 중국산이 늘어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는데 거의 다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데 현재 가격보다 적정 가격을 10% 더 낮췄어요. 오히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만 현재 가격이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 1등이 지금 어디입니까? CATL인데 CATL 12개월 선행한 거에 곱하기 12배, 20배를 해서 나온 가격을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기업들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작년 9월 달부터 손대지 마시라고 그랬죠. 보지 마세요.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등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조금씩 뷰를 바꾸고 있긴 합니다만 LNF가 약간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혹시나 하는 여지에 여쭤봤는데 역시나 아닌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건설 쪽 원전의 확산세인데 어떻게 어느 쪽으로 더 무게를 싣고 계세요? 일단 금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일단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좀 명확해진다라고 했을 땐 사실 이 건설주들도 금리 내리면 훨씬 자금 조달하는 데도 용이하고 너무나 오히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라고도 시장에서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 추경에 대해서 추가 편성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새로운 정부에서는 아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부동산 경기가 가장 빠르게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어저께 이제 건설 관련돼서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까지 같이 끌어당겨 주더라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건설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그 시각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설주 일단 지금은 저는 대형 건설주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건설주 안에서도 키 맞추기 좀 이뤄지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어저께 또 SMR 관련돼서 우리가 모듈 관련 지금 진행을 한다. 이제 네. 진입을 좀 더 강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에 대한 신 모멘텀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좋은 여러 가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건설주는 좀 긍정적으로 여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드려보고 싶습니다. 모쪼록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가 좀 회복되길 바라면서요. 두 분 관심주는 하나투자증권 SK하이닉스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고맙습니다.